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도운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끌 비트 갭 투자 사중고 때문에 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래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맞아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좀 쉬워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부동산 투자가 쉽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다 부동산 투자했겠죠. 그리고 다 돈을 벌었겠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지금 아파트 가격보다 몇 배나 더 올랐겠죠.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대략적으로 한 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즉 3분의 1은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머지 66%는요. 부동산에 그다지 적극적인 관심이 없어요. 뭐 적극적인 관심이 없는 이유. 첫 번째, 무엇보다도 돈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본다면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안 해봤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돈이 있고 직접 투자에 나서는 사람은 33% 중에 약 10%라는 겁니다. 즉 실제적으로 본다면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부동산 투자에 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2019년 9억 원 초과되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1.6%고 52만 명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9억 초과 공동주택 같은 경우 2.2%,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대략 66만 명 정도였고요. 2022년 올해에는요, 9억 원 초과되는 공동주택이 3.7%라는 얘기죠. 거의 뭐 80만 명 이상 정도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요 3% 선에서 좀 비슷하게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죠.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지만 내 돈이 아니고 타인의 돈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은행 융자를 이용한 투자를 했거나 신용대출, 약관대출, 뭐 전세자금대출, 뭐 차용증 등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우리가 투자를 한 경우, 즉 비투나 연끌 같은 경우가 되겠죠. 여기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갭 투자도 있겠죠. 특히 2030 세대들이 작년에 연끌이 됐든 비투가 됐든 갭 투자가 됐든 좀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또 그래요. 작년 초반이나 작년 중반에 이처럼 연끌이든 비투든 갭 투자를 했다면 그나마 이득을 보았겠죠. 사실 또 그렇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나 올해 초에 연끌이나 비투 갭 투자를 했다면 양상은 다소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연끌, 비투, 갭 투자 하신 분들이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투자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겠죠.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주로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나 지방 아파트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놓고 본다면 2020년 5월달을 놓고 보면 5,593건이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달 놓고 보면 7,522건, 2021년 1월달에는 5,700여 건에서 4월달에는 1,447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처럼 급락하였다는 얘기죠. 특히 강북구 아파트를 보면 작년 12월 달에는 163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서히 이처럼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4월 달에는 총 거래량이 26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비투, 연끌, 갭 투자들이 강남을 많이 샀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럴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030 세대들이 투자처는 대부분이 가격이 강남보다는 저렴한 강북이나 노원구 아니면 비교적 뭐 서울보다 더 저렴한 지방 광역시나 지방 중소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처럼 거래량이 왕창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작년 하반기에 투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불안과 공포가 서서히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이유는 오른 만큼 올랐다는 얘기예요. 매수 여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매수를 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 또한 공급 대책이 발표됐는데 여기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영끌, 비투, 갭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네 가지 고통이 다가왔는데요. 첫 번째로 본다면 대출금리 인상이 되겠죠. 한국은행의 2021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인데요. 2021년 3월 중에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의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0.86%로 전월 대비 1bp 상승하였으며 대출금리는요, 연 2.77%로 전월 대비 3bp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금리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시죠. 여기서 밑에 보시면 가계대출이라고 있죠. 2020년 12월 달에는 2.79, 2021년 1월 달에는 2.83, 2021년 2월 달에는 2.81, 그리고 2021년 3월 달에는 2.8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 대비해서 0.07%가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달에 2.45, 2020년 12월 달에는 2.59, 2021년 1월 달에는 2.63, 2021년 2월 달에는 2.66, 2021년 3월 달에는 2.73인데요. 저번 달 대비, 즉 2월 달 대비해서 0.07%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화면을 놓고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요,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담은 매수 자제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람 입장이라면 작은 돈의 차이이지만 부담이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대출 규제 DSR 단계적 도입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됐든 신용대출이 됐든 2023년 7월 달부터는 총 대출에 1억 원 초과할 경우에 DSR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경우가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세금 인상인데요. 공시가격이 70%가 뛴 세종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 70배나 늘었다는 그런 매일경제의 뉴스인데요. 이건 종부세만 오르는 거 아니죠.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재산세가 그만큼 오른다는 얘기고, 재산세가 오른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 인상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본다면 전세 가격이 생각한 만큼 이제 상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국감정원의 주간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인데요. 전국을 놓고 보면 0.14에서 0.13%를 떨어졌고요. 0.12에서 0.11, 수도권이 떨어졌고요. 서울을 놓고 보더라도 0.03에서 0.02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생각한 만큼 전세 가격 또한 오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상승률이 가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전세 가격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여 상승하지 않게 됨으로써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만약 현재의 전세금보다 내년도, 내후년도 전세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대출 원금 변제, 대출 이자 변제, 내린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또 지급해야 된다. 이건 말 그대로 고통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요소들을 다 포함해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끌이나 비투, 갭 투자들이 이처럼 네 가지 고통과 네 가지 공포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네 가지 고통보다 불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가장 초조하고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은 바로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투자의 목적으로 샀는데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생각만큼 안 오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요? 여기에 집값이 하락하게 될 경우,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 또 집값 하락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난다는 거겠죠. 재작년이나 작년 초처럼 사두문 올라가는 시기, 그러한 시기는 이제 서서히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